존재감이 확실한 연기파 배우 서갑숙 씨.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안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장순옥, 뭔 물을 따져요? 난요 순수하게 쭉 땡기러 온 거네요. 1999년 출판했던 한 권의 책 성고백서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민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넌 네 가까운 가족, 네 딸들한테 어떤 상처가 될지 생각 안 해봤어? 모든 걸 그 어린 나이에 다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 같은. 저라면은 제가 제 딸이 있다면은 딸을 위해서 그런 책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딸 역시 그 책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엄마 나한테 나 위로 한 번 해준 적 있어?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엄마랑 그래서 좀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았다면은 난 그동안 뭘 한 거야? 무슨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풀어놓은 지 같아 나는. 너 왜 이렇게 말끝마다 조련사 그러냐? 서갑숙 씨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한 맏딸은 한사코 어머니를 밀어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만큼 원망도 많이 쌓였던 거죠. 불교 국가인 미얀마. 어디서나 황금빛 파고다를 볼 수 있어 황금의 땅으로 불리는데요. 여행을 좋아한다는 서갑숙 씨 모녀. 그러나 모녀가 단둘이 하는 여행도 미얀마 방문도 처음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생면부지의 현지인들이 서갑숙 씨에게 아는 체를 합니다. 엄마 깡나래? 여기서 와,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의 철없는 엄마 역할을 했던 서갑숙 씨를 알아본 겁니다. 오케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연기를 해온 덕분이죠. 고맙습니다. 네, 할리우드 드라마가 여기까지 미얀마까지 와서 굉장히 인기 있나 봐요. 근데 마침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방송이 다 되고 막 끝난 상태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데. 어머니가 연예인이라 자주 있는 일. 이름보다 누구의 딸로 불릴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참고 조심할 일도 많습니다. 첫 행선지는 3,000개의 파고다가 있다는 불교 유적지 바간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 모녀가 속 깊은 얘기를 하기에는 적당한 곳이죠. 앉아봐. 앞에 그 경치 보라고. 네. 모녀는 여행을 위해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신뷰라는 불교의식. 9세에서 10세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한철 정도 출가를 함으로써 불교도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나이 때 의정 씨 역시 어머니와 4년이나 떨어져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기억이 없다는 의정 씨. 하지 말라면 자꾸 더 하고 싶어지더라. 어머니가 자신이 싫어하는 장난을 치자 벌컥 짜증을 냅니다. 그만큼 갑숙 씨는 딸을 모르고 의정 씨는 그런 어머니가 섭섭합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겸 사원에 들렀습니다. 마음의 거리만큼 떨어져 앉은 모녀. 얽히고 꼬인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엄마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이 다 별로 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네 눈치 보는지 아냐? 나는 계속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 눈치,
뭐 엄마 눈치. 나는 계속 그런 거 보고 살았어. 엄마가 무슨 내 눈치를 봐. 그럼 그게 결국은 이제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 말 뜻이야?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 다 엄마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난 그동안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른이라고 나보다 먼저 살아왔다고 엄마가 간 길을 그대로 가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좋았던 길을 가도록 하게 만들려는 거잖아. 엄마가 무슨 조련사야? 무슨 이렇게 미로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풀어놓은 쥐 같아 나는. 너무 억울해. 너 왜 이렇게 말끝마다 조련사 그러냐? 네 머릿속에는 엄마 하면은 그냥 조련사 이렇게 딱 각인이 돼 있나 봐. 결국은 그럼 나는 뭐 너를 불행하게 지금까지 키워온 조련사네. 서갑숙이란 엄마는 억울하다니까 나는. 그래서 나 엄마 얘기하기 싫어. 세상에 딸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속은 터지지만 딸의 마음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지금 그때까지 그런 엄마에게 받아야 될 그 무조건적인 사랑 있잖아요. 보살핌. 이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이제 그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관계의 끈이 더 탁 끊어진 거죠. 서갑숙 씨가 살고 있는 곳은 제주도. 전통주택의 별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사는 단촐한 살림이니 비가 오면 주인집에 이불도 걷어주고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이주를 작정하고 내려온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딸과의 갈등으로 우울함이 길어지자 바람을 쐬러 여행을 왔다가 눌러 앉은 겁니다. 제주도가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그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혼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딸들하고 이제 마지막 여행 같은 곳을 한 딸들과 내가 마지막 여행을 한 곳이 또 제주도이기도 하고. 운 좋게 마음 좋은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집 있어요. 정했지 언니가. 그러니까 동장님 그러니까 청리가 탁 나왔잖아. 나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어신데 그날은 내가 탁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빈방 있어요. 집 좀 구해주세요. 그만 한 거야. 언니가 명함을 줬잖아. 그러니까 그때서야 언니가 언니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지. 우리 마을에 좋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근데 원망 안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약해서. 선뜻 비어있는 별채를 수리해서 내준 안주인. 덕분에 생전 안 해본 밭일도 요령을 익힐 만큼 마음도 생활도 안정됐습니다. 나 이제 잘 따지. 옛날엔 거꾸로 따잖아. 어떻게 딴데? 거꾸로. 아니 거꾸로 했네. 그동안의 삶에 비하면 행복하다는 요즘. 서갑숙 씨는 1982년 한 방송사의 공채 탤런트에 합격했습니다. 데뷔하자마자 이름을 알릴 만큼 인정도 받았습니다. 선배 연기자와 결혼한 후 대가족의 맏며느리, 배우, 두 딸의 어머니로 바쁜 나날을 보냈죠.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무서워서 그만 들어왔어. 그러나 친정아버지의 사망과 이혼을 겪은 후 1999년 펴낸 자전적 에세이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거침없이 털어놓은 성경험담이 문제가 됐습니다. 성에 개방적이야? 뭐 무슨 프리섹스주의자야? 막 이렇게 저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많은 젊은 남녀들이나 사랑의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난 내 얘기를 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것이 의도였거든요. 그때 당시 엄마가 그런 책을 써서 너가 피해를 본 건 없느냐. 저라면은 제가 제 딸이 있다면은 딸을 위해서 그런 책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거센 사회의 비난으로 일도 건강도 잃고
오랫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때 이혼 후 4년간 떨어져 살던 두 딸과 함께 살게 됐지만 아이들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넌 네 가까운 가족, 네 딸들한테 어떤 상처가 될지 생각 안 해봤어? 모든 걸 그 어린 나이에 다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 같은.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볼수록 요즘 와서는 그 전에는 왜 그렇게 몰랐을까? 아니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놓고서 이렇게 마치 꼭 저한테 뭔가를 가르치듯이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죠. 애한테. 너는 엄마 잘못된 거야. 더 엄마랑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게 그러면서 뭔가 어느 순간순간 엄마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책으로 인해 덩달아 시달렸지만 잘 자라준 맏딸 노의정 씨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어머니가 제주도에 가기 전에 함께 살았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엄마 아빠 이혼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도 이렇게 옮기고 나중에 이제 새엄마랑 살면서도 거기서도 한 이사를 한 3번 했고 나중에 또 엄마한테 오면서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끝날 때쯤에 이사 온 거니까 거기도 또 다니고.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재혼, 어머니의 오랜 투병 등 어린 나이부터 간단치 않은 삶을 살아온 의정 씨에게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은 고향입니다. 고향이보다 사랑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동생. 동생은 저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저도 동생을 약간 딸처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긴 하는데 제 인생이 통틀어서 그러니까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은 동생이고요. 자매는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에는 할머니 손에 자라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동생은 지금 프랑스에 유학 중입니다. 늦은 오후, 의정 씨의 출근 시간입니다. 시간 활용을 위해 일부러 저녁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습니다. 의정 씨는 일찍 독립을 꿈꿨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진 건 대학교를 졸업 후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카페.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일주일에 6일 두 곳에서 일하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돈 이렇게 벌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빨리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동생과 함께 떠났던 프랑스 유학을 2년 반 만에 중단하고 지난해 돌아와 잡은 일자리입니다. Elle est plus mature, donc elle est plus calme, elle a un caractère plus mûr, simplement plus agréable avec tout le monde, elle est plus ouverte probablement que des Coréennes du même âge. 독립을 원했던 건 어머니 서갑숙 씨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이유가 컸습니다. 13살 때부터 함께 살게 된 어머니는 늘 지적하고 지시만 했지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보호해주거나 이렇게 챙겨주는 희생적인 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자립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왜 이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죠.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는 어느 마을에나 사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불교가 전통 정령 신앙과 결합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불상과 정령 신앙인 낫을 함께 모십니다. 우리 의정이한테 부와 명예를 주세요. 부와 명예를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정 씨가 오랫동안 간절하게 원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 옆에서 힘들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며 마음을 나누는 어머니. 같이 그런 소통도 많이 못 해봤지. 거의 뭐 책파동 후 서갑숙 씨는 늘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었고 그러는 사이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가 있어도 엄마는 저희한테는 엄마 같은 엄마가 아니라 서갑숙이라는 내 엄마긴 하지만 이름만 엄마인 거지. 그러니까 관계에서만 엄마인 거지. 이걸 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실수를 하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엄마들의 로망일걸?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자식들에게. 다른 개체였으면 좋겠어. 이미 이제 엄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것 같아. 적당한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간격. 간격. 이미 딸에게는 어머니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엄마는 저를 거의 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서갑숙이니까 그냥 서갑숙처럼 하면 되는데 자꾸 엄마를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딸들의 그런 부족했던 그 허전했던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내 도리인 것 같고 딸들의 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시작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졌어요. 딸에게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 없었던 어머니 서갑숙 씨. 깨닫고 나니 딸은 이미 성인이 됐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요즘은 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의정이 피, 하얀 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햇볕에다가 탁 널어주면. 젊어서도 하지 않던 딸의 빨래입니다. 딸이 좋아하는 티셔츠를 깨끗하게 빨아 널었습니다. 뒤늦게 일어난 딸이 기뻐하길 기대하며 여기다 널면 이거 봐. 여기 얼마나 더러워. 털면 되지. 빨리 말려서 입혀주려고. 아니 그래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이거. 어디? 에이, 엄마 노릇한다고 좀 했는데 야단만 맞았네. 나도 졸려 죽겠는데 기쁘게 해주려고 빨래를 해서 기껏 널어놨더니 트집을 잡아. 나쁜 딸. 의정 씨는 늘 멀리 있던 어머니가 다가오니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왜 강주가 왜 빠르게 됐어? 그 봐. 고양이 맞죠? 여기 고양이들 이쁘더라고. 안 왔는데 나를 알러지였죠. 네가 아기를 낳는다. 그래도 고양이를 키울 거야? 당연하지. 나는 애기 빨리 낳고 싶은데. 사랑을 내 애랑 내 고양이한테 주겠다는 거야. 지금 뮤는 내 애야. 내 동생이고 내 자식이야. 고양이는 소유물이 아니야. 같이 사는 친구고 가족이지. 고양이 키우는 문제로 늘 갈등을 겪었던 모녀. 난 솔직히 말해 나는 뮤가 엄마보다 난 더 좋아. 아, 참네. 그런 말이 어딨어. 어떻게 동물이 사람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니? 서갑숙 씨는 고양이가 자신보다 좋다는 딸의 말에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힘들고 그럴 때는 뮤가 내 옆에 있었고 엄마 내가 힘들다고 했을 때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어떻게 너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하니? 내가 한 번도 네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반대를 안 하는 척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지. 네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잖아, 실제로. 그래서 결론은 너는 나하고는 안 살아도 뮤하고는 살고 싶고 나보다 더 좋고
딸과 속 깊은 대화를 하겠다고 시작한 여행은 점점 엇갈리기만 하는데요. 하도 얘기 안 하고 가잖아 그냥. 더 감정이 상할까봐 자리를 피하는 서갑숙 씨. 진짜로 난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의정이에 맺힌 마음을 풀어주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딸에게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때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를 지나치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양곤을 한 바퀴 도는 순환열차입니다. 38개의 역 중에서 가장 크다는 던인공역.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기차역 주변에는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구경에 나선 모녀. 이 마늘인가 봐. 민글라봐. 처음 보는 채소에 호기심이 생긴 서갑숙 씨. 맛을 보겠다고 나섰는데요. 맵지? 매워? 양파야. 양파야? 작아서 뭔가 했는데 양파였습니다. 좀 매워. 물 줄까? 물 있어? 물병을 꺼내는 의정 씨. 어려서부터 의정 씨에게 서갑숙 씨는 늘 챙겨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서갑숙 씨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의정 씨. 정작 자신은 스스로 챙겨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푸른 채소. 우리의 미나리와 비슷한 거성이라는 채소입니다.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이죠. 하나에 50자. 50자. 그러면 이런 물건 처음 봐. 볶아 먹는다. 우리가 진짜 인복이 있어. 어디예요? 라데? 집에서 요리를 해주겠다는 말에 따라 나섭니다. 미나리처럼 습지에서 자라는 거성이 이곳에서 채취해 내다 판다고 합니다. 부부 모두 장사를 하느라 집을 자주 비운다는데 아이 셋과 부부 5 식구의 보금자리입니다. 애기 있다, 애기. 거성이의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기름에 마늘과 파를 넣어 볶으면 되는데요. 친절한 안주인 덕분에 서민들의 가정식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 사실 의정 씨가 서갑숙 씨에게 바라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사는 걸 보니까 그래 눈빛에서 그런 마음에서 얼굴에서 다 느껴지니까 아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안주인도 서갑숙 씨처럼 딸이 둘 있습니다. 살리니. 꽃니 9살. 우리가 맏딸이 엄마를 잘 돕는다고 합니다. 나도 언니라서 아는 되게 억울하지. 나는 어렸을 때 더 미워했는데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혼나니까 더 미워했어요. 자매를 보며 동생을 떠올린 의정 씨. 나도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되게 똑같아 우리랑.
갑자기 눈물을 쏟습니다.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자랐던 어린 시절,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왜? 우연히 생각나. 우연히 생각나서? 너무 우연이랑 똑같아, 얘가. 근데 또 큰애는 나처럼 안 그러고 막 동생이 생각하고.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복잡한 서갑숙 씨. 동생에게 의정 씨는 엄마이자 언니였습니다. 의정이가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가족이 의현이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건 맞는 거거든요. 엄마가 필요한 부분에서 엄마가 없었던 적이 많았으니까. 한 번 시작된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의정 씨. 겨우 4살 차이지만 동생에게 엄마 노릇을 한 건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아빠랑도 살다가 엄마랑도 살다가 하면서 어쨌든 유일한 가족은 계속 이렇게 붙어있는 가족, 피부치는 동생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의지를 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동생이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동생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채워주고 싶은 것 같아요. 양곤 북쪽에 위치한 이냐 호수.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인공 저수지인데요. 산책을 할 겸 호수를 찾은 모녀. 갈등이 폭발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프랑스 유학 중이던 의정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아이고 청춘남녀들이 다 여기 있어갖고 지나치고 있네. 의정 씨는 적응이 안 된다 호소했지만 서갑숙 씨는 노력 부족이라 질책했죠. 아빠는 굉장히 좋고 엄마는 넌 그 프랑스에서 난 엄마는 오지 마라. 너는 간다. 엄마 조련사 같아서 싫다. 엄마 안 본다. 안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진짜 안 볼 그런 마음이 있어서. 1년쯤 지나거나 1년 반쯤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런 상황들이 보이더라고, 내 감정 상태나. 그러면서 내가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엄마 나 사실 정말 힘들어. 나는 엄마가 위로를 해주길 바랬어. 나 좀 쉬고 싶다고 하면은 그래 쉬어. 이런 엄마일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의정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지. 그때 딱 답답함을 느꼈어. 의정 씨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늘 그랬듯 서갑숙 씨는 지시만 했습니다. 나 진짜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 정신과 좀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 심리치료도 하고 싶어. 그랬었잖아. 이렇게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거기 휙 뛰어들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랬잖아. 난 정말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도움을 청한 건데 엄마는 너 악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엄마한테 여러 번 했다? 엄마가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아 엄마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구나. 아 정말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니구나. 왜 서갑숙 씨는 딸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않는 걸까요? 책 파문이라는 인생의 거센 경랑을 겪은 서갑숙 씨.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건 어머니였습니다.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엄마를 땅에다 묻고 따로 오지 않고 엄마를 모시고 같이 집안으로 왔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떠나신 분이 제대로 떠나지 못한다고 보내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다. 살았을 때도 함께 살고 엄마랑 엄마가 죽었을 때도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싶다. 유일한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갑숙 씨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엄마는 엄마라기보다 그냥 딸인 것 같아요.
아직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딸로 사는 것 같아요. 평생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살았던 서갑숙 씨. 정작 자신의 딸에게는 달랐습니다. 너무나 큰 일을 겪다 보니 길을 잃은 걸까요? 제주도에 온 후 딸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거의 그냥 생활화이기도 하고 외출화이기도 하고 제가 아주 애용하는.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찾은 요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 자기만의 고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지. 네네. 앉으세요. 오늘은 케냐도 좋고요. 브라질도 좋고 만델링도 좋고 괜찮아요. 네. 나는 오늘 만델링. 만델링? 응. 비 오는 날엔 만델링이죠. 그치. 누나 같아요. 동네 누나. 해줬어요? 나한테 언니 그러는데. 저희 엄마랑도 동갑이시고. 앉아. 작년 10월.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딸. 실물이 훨씬 진짜 예쁘시다. 자주 밥 먹으러도 실려가고 그래요. 집에서 맛있는 밥 많이 해주세요. 나는 엄마한테 4번인가 5번 밥상을 받아왔는데. 난 맨날 밥 먹으러 가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딸의 아픔이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남한테는 그렇게 다 마음을 열고 정말 뭐 나이 뭐 격차 이런 거 없이 허물 없이 친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가장 그 소중한 그 내 딸 의정이 그런 마음을 몰랐다는 게 얼마나 웃긴 사람이에요, 제가. 서갑숙 씨가 자신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동안 딸 의정 씨는 혼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 시간을 보낸 곳은 놀이터였습니다. 어머니의 관심도 위로도 받지 못할 때 글을 쓰며 외로움을 달래고 삭혔습니다. 어렸을 때 근처 이제 놀이터에서 독서실 갔다가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최대한 이제 집에 좀 늦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랬던 거의 그랬죠. 문예 창작과에 진학해 고3 시절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소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서갑숙 씨와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늘 어머니 말을 잘 들었던 착한 딸. 일단 등단을 한 다음부터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동화책을 만든다거나 팝업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서갑숙 씨의 권유로 급하게 떠난 프랑스 유학은 모녀의 사이를 더 갈라놓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사실 전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엄마 때문인 것 같고 집에만 있는 것도 지금 엄마 성격을 닮아가는 것 같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서 내 일 못하고 있는 것도 엄마가 막 빨리빨리 프랑스 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것 같고 나 같은 삶을 살을까봐 딸이 늘 내 선택을 신중해야 되고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여행을 앞두고 시장을 찾은 의정 씨. 네. 이게 제일 맛있으니까 제일 비싼 거죠? 그렇죠. 네.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밑반찬을 만들기 위해 장을 보러 온 겁니다. 저는 음식 해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리도 다 하고 국 같은 거 끓일 때는 고기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니까. 웬만한 주부만큼 요리를 잘하는 의정 씨. 암투병을 하셨던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반찬을 만드는 법을 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가르쳐준 것은 서갑숙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식을 걱정했던 거죠. 손녀에게 딸을 부탁한 셈입니다. 여행 갔을 때 이제 엄마랑 가가지고 혹시 밥 먹다가 반찬 필요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의정 씨는 외할머니가 그랬듯 서갑숙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원망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엄마는 그냥 집에서도 여배우인 것 같아요. 되게 옆에서 다 뭐 매니저가 다 해주고 코디가 다 해주고 기획사에서 다 해주고 하면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자부심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미얀마 토착신앙 나세 성지인 뽀빠상. 뽀빠는 꽃이라는 뜻인데요. 25만 년 전에 활동을 멈춘 휴화산입니다. 산 전체에 다양한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자리를 잡고 있어 늘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세와 현세의 복을 기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딸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기를, 평범한 모녀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서갑숙 씨는 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고 뭐 우유 먹여주고 뭐 이런 거를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만지고 뭐를 막 닦아주고 뭐 침을 발라서 얼굴에 뭐 이거 닦아주고 그러면 난 너무 힘들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야. 지금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자꾸 이제 내가 잘 때도 너한테 이렇게 발 올리고 자고, 응? 그리고 자꾸 뭐 이렇게 간지럼 한다든지 싫다는데도 자꾸 깨물어 본다든지 내가 못 해봤던 거. 그것 엄마도 왜 그런 바른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걔니까. 나도 잘 지내고 싶지. 근데 이렇게 엄마가 만지면은 내가 불편하다? 어색해서. 근데 그게 막 그냥 어색한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날 만지는 것보다 더 불편해. 엄마한테 불만이 많았던 건 알겠어. 그리고 그게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건 알겠는데 의정 씨는 여전히 마음을 풀지 못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 엄마니까 엄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제가 엄마를 바꿀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 아이한테는 좀 무조건적인 희생하고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여전히 딸은 멀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와, 와 진짜 크다. 엄청 크다. 우리 아구처럼 생겼어. 왜? 못생긴 고기가 맛이 좋잖아. 아구 같아. 먹어보자고. 맛있겠다. 그런데 그때 쫄깃쫄깃해. 퍽퍽한 게 아니라. 색깔까지 왔는데 뭔데? 의정 씨의 선물. 멸치볶음이랑 이거 할머니 우리 네팔 갔을 때 할머니가 고기 고추장 해주셨잖아. 이거 해봤어. 어머머. 진짜 맛있다? 그럼 이 무거운 거를 들고서는 이렇게 온 거야? 와. 감사하다. 먹어봐. 제주 띵바래. 제주 띵바래. 와. 친정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입니다. 맛이 어때? 맛있겠네. 생각지도 못했던 딸의 선물, 딸의 마음. 눈물이 쏟아집니다. 딸에게는 늘 강한 모습만 보여 어머니의 눈물이 낯설기만 합니다. 왜 기뻐서.
책 한 권으로 인해 오랫동안 힘들었던 서갑숙 씨. 딸에게 엄한 조련사 역할을 한 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말에 밤 늦게까지 알바도 하고 또 뭐 자기 해야 될 것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여행 준비한다고 이거를 만들고 했던 걸 생각을 하면 딸이 실수를 하지 않게 단속을 했던 거죠.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 뜻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자식의 행복. 엄마 그 책 나오고 나서 지금 한 15년 흘렀다. 15년 동안 거의 보면은 나만의 삶 속에 가만히 그 속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고 옆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안 읽어봤어도 내용은 다 알고 있었거든. 어떤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어? 엄마가 이제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뭐 그런 남자 만난 거나 여자에 관한 내용도 있고. 너는 어려니까 모르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딸 버리고 가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뭐 남자 만나고 뭐 그렇게 했다더라. 뭐 니네 엄마는 너 신경도 안 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나를 앉혀놓고 저런 얘기를 할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파장이 커졌어. 솔직히 좀 나도 많이 상처를 받았거든.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알고 있고 그런 이미지가 엄마의 거의 한 70-80%를 차지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엄마의 모습인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거는 엄마가 한 뭐 그런 사건이나 행동의 일부인 거지. 그걸로 엄마를 대변할 수 없어, 그 책으로. 그건 엄마의 캐릭터가 아니거든. 그거를 아예 고민을 하지 마. 그냥 엄마 마음 가는 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난 너한테 원하는 걸 다 얻었어. 고맙게도 딸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어머니는 딸의 진심을 알게 됐습니다. 자식이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었던 지난날, 어머니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부처님, 딸은 혼자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딸이 있어 행복한 어머니 서갑숙 씨. 그동안은 미숙하고 내 고통에 빠져가지고 잘 전달을 못하고 좀 방식이 안 좋게 너한테는 계속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만 계속 했던 게 그게 내 잘못인 거지. 엄마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의정이가 무조건 엄마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엄마가 사는 제주도에도 자주 오고. 근데 진짜 내 마음은 알지? 알지. 모녀는 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만 바뀔 뿐. 서갑숙 씨와 의정 씨는 이제 새로운 모녀 사이를 꿈꿉니다. 엄마의 역할은 뭐 100%라면 100%.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죠. 내가 거기 그 안에서 어떻게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최고라는 거는 버렸으면 좋겠어. 엄마의 작품도 잘 나왔거든. 운동했을 때.
꼭 한가정을 끝까지 그냥 잘 지키기를. 엄마라면은 내 마음을 헤아려줘야지. 왜 어려서부터 왜 자꾸 엄마의 뜻대로 날 끌고 가려고 하냐고. 야야의 사인지남의 새뒤 마시게비 영어 차오진 초면의 병의 님의 베레 바죄 자오면 내 남을 안에